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2차 전지 소재가 쏘아 올린 공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배터리 관련주들까지 종목의 상승이 확산하고 있죠. 그건 간밤에 테슬라가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 스페셜데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사실 테슬라 실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판매 데이터를 공개를 하잖아요. 판매 데이터는 잘 나왔었고 그리고 연초에 가격 올렸었잖아요. 가격. 네. P도 올라갔고 Q도 올라갔고 그럼 당연히 매출은 잘 나오는 게 정상인 거고 지금 모든 자동차가 대기 기간이 있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병목을 조금 어떻게 잘 해소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뭐 여러 군데 해서 그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을 잘 해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 잘 나온 배경이었고 지금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낙수 효과 정도 아닌가? 내가 테슬라를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테슬라는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좀 사볼까? 요 정도 수요지. 전반적인 전기차의 수요는 테슬라가 다 빨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모든 트렌드는 가격 전가입니다. 가격 전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올 초에 가격 올린다고 약간의 노이즈는 있긴 했었어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하지만 뭐 니켈 가격 오른다 이런 걸로 떨어지긴 했었지만 또 금방 판매 데이터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잘 팔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베를린 기가 팩토리 그다음에 텍사스 뭐 증설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물건 잘 팔린다. 이건 당연히 실적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제가 자동차 업종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타고 싶은 차를 만들어야 된다.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요새 차가 달리다 멈추는 차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차는 이게 막 정말 성능이 좋아 슈퍼카 지금 시내 도로 50km 달리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타고 싶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사고 싶은 차를 만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든 뭘 하든 CEO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사는군요. 네, 사다 보니까 가격 전가가 굉장히 좀 쉬워졌다. 이게 아마 서프라이즈의 배경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경쟁력 자체가 생긴 거죠. 네, 다른 게 네. 아니라 테슬라를 사는 거지. 네.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비싼 샤넬이나 에르메스 백도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맞아요. 사는 것과 같은 거 뛰어가서 아니겠어요? 하잖아요. 예, 그거 사실-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남자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이해는 안 되네. 되지만 여성분들이 네. 남자들이 사는 자동차를 이해 못하는 건 좀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테슬라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친구들 중에서 테슬라 주식 때문에 집을 공짜가 하나가 더 붙은 집으로 옮겨 탄 그런 아이고. 친구들이 있어서 부럽네요. 부러워서 네. 넋놓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네. 테슬라 조정받을 때 눈 딱 감고 적극적으로 저는 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테슬라가 강남 집값처럼 오늘이 제일 싼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당분간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우리가 실적이 좋다는 거 알았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지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이 앞서 가격 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테슬라 그나저나 저거 보셨어요? 박재영 스페셜이라고 살렸습니다. 예. 네. 저 스페셜에 걸맞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면서 가격 전가가 힘들어서 사실 기업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실적에 있어서 걱정하는 포인트인데 네네. 테슬라는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격 올렸잖아요. 예, 가격 올렸는데 앞으로 네. 지금 그만큼 올리고 있습니까? 가격 그렇죠. 올라간 만큼. 마진율 보면 지금 EPS가 작년 4분기보다 50%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레깅 효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원자재 올랐는데 네, 뭐 아직 반영이 안 많이 됐죠. 안 됐거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세세한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상치보다 EPS가 50% 늘었다라는 것은 그냥 가격 전가 시켜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차는 6천만 원대예요. 6천만 원대가 가장 이제 낮은 등급이고 모델 S 같은 경우 1억이 이제 훌쩍 1억이 넘어가고 넘죠.
그러면 그런 거 눈치 보면서 가격 못 올리고 보조금 받아서 우리는 팔아야 돼 이런 스탠스는 아닌 거거든요. 지금 우리 차를 사는 사람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고 뭐 첨단 기술 사실 뭐 휴대폰 같은 가격을 보더라도 갤럭시나 애플이나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성능은 비슷하잖아요. 성능은 비슷한데 왜 갤럭시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아이폰을 쓰느냐. 그게 이제 무형 가치, 브랜드 가치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무형의 가치에 소비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샤넬 가방 만드는데 원가가 사실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뭐 2천만 원인데 원가가 뭐 한 1,500만 원 할까요?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이제 가격을 올린 그러니까 샤넬이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렸어요라고 믿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원가가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반영을 바로바로 시킬 수 있는 지금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이런 놀라운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네.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아이디어를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넷플릭스의 실적과 테슬라의 실적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35%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재량 소비.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 자금이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으면 뭐 5,000원은 밥을 먹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한 3,000원이 남는데 물가가 올라서 보니까 밥값이 5,000원에서 6,000원 올랐고 커피값이 2,000원에서 3,000원을 올랐어. 뭘 하나 줄여야 되는데 뭘 줄일 것이냐. 넷플릭스 요새 볼 것도 없는데 좀 줄여볼까? 해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상치가 250만 증가했는데 70만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예. 러시아 핑계를 70만 되는데 그 70만 하더라도 50만 증가는 예상치 250만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올렸어도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고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테슬라나 애플 같은 세트 업체인데 지금 잘 나가는 뭐 LNF나 이런 쪽은 왜 잘 나가냐면 그쪽에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 밴더기 때문에 원가 올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차값 올릴 거니까 너희도 올려라. 이런 밸류 체인은 잘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다른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차값을 많이 못 올리니까 배터리 가격도 따라서 인상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격 정가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고 마진을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얘들 혹시 수요 둔화 때문에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는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테슬라랑 애플을 따라다니면 알아볼 수 있는 거고 1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엊그저께 이제 콜라 가격도 올렸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콜라 가격 도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요? 맞습니다. 네. 어. 5% 올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이제 곧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콜라 가격이 아마 소매 가격은 7%에서 10% 정도 오르겠죠. 그럼 콜라 안 드실 거예요? 예? 안 드실 거예요? 원래 안 드실 저는 원래 안 먹어요. 몸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예. 콜라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쪽들은 괜찮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밸류체인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예. 콜라 가격은 올라도 안 사 먹는다 치지만 가격이 오르면 가격에 탄력적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마진율이 떨어질 겁니다. 1분기 실적에서 지금 뭐 이런 병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업체들은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진이 떨어진다. 이런 업체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 2차 전지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주목을 하자. 코카콜라까지 아, 그럼요. 나왔습니다. 네, 오늘 LG생활건강도 한 3% 오르더라고요. 예, 그럼 그것도 이런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콜라 안 먹을 수 없다. 그냥 가격 아. 올려버리니까. 가격 올린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한 번 더 올린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아이디어로 혹시 관심 갖고 계신 주식이 상장사 중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있나요? 종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럽고 아, 네. 종목을 말씀드려야 좋아하시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종목을 말씀드리면 LNF 같은 경우도 오늘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 향, 그다음에 오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들도 올라가는 게 그런 전기차, 양극재 뭐 이런 쪽,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양극재. 쪽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 같이 증설을 해달라. 에코프로비엠이랑 다른 소재 업체들과 함께 더 동반 지출할 수 있다.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 거기에 플러스 증설하는 업체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무슨 자신감에 너희는 증설하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 세트 업체나 이제 벤더들을 살펴보면 꼭 그런 업체들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지금 잘 나가는 업체들. 그래서 증설하고 마진율이 좀 높게 나오는 업체들 그런 업종들 지금 IT 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IT 부품주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이 뭐 아이폰 14 한다라고 해서 증설한 업체들도 있고요, 국내에. 그다음에 자동차 뭐라고 해야 되죠? 전장 부품 예. 이런 쪽들 뭐 잘 나가니까 그런 쪽에 증설하는 업체들 그런 쪽들을 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부품 업체들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소부장 업체들 엄청 맞습니다. 좋잖아요. 네. 부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부품도 특히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한다. 제가 좀 지난주에 세분하게. 나와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료, PCB, IT 부품 이런 쪽 좋다라고 PCB, 말씀드렸어요. 예. PCB는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들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LG노텍. 그렇죠. 네. LG노텍이 이제 아이폰 향도 있지만 뭐 약간 숨겨진 애플카 벤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카메라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동차에는 뭐 기존에 뭐 앞뒤 한 개만 있던 것들이 지금 뭐 8개, 9개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는 마진율도 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뭐 카메라가 고장 난다라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단가를 이렇게 쳐내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뭐 너희 이쪽 A 기업이 한 500원 싸니까 이쪽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500원 아끼려고 바꿨다가 사고가 나면 리콜 그렇죠. 뭐 이런 거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좀 뭐 거둘 수 있어서 그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쪽도 요새 관심이 많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장비는 좀 사이클이 있다라고 봐서 한번 사이클을 잘못하면 꽤 오래 고생할 수 있어서 근데 소재 쪽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이나 부품 쪽을 오히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소재 장비보다는 소재 수익률이 더 좋은 게 같은. 그렇죠. 지금 네, 셀업체는 작년 내내 절구 있고 예. 장비는 잠깐 올라왔다가 뭐 부침이 있고 근데 소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을 장비에 아주 강하게 반영한다? 왜냐하면 장비는 덩어리도 크고 하나의 가격도 크고 이제 수주 계약해가지고 서로 개발도 하고 해서 하는 건데 갑자기 가격을 확 올려버리기는 쉽지 않아서 소재 쪽의 움직임이 좋은 게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저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일들이 되게 많았죠. 네, 어느 뭐, 시즌이라서. 네, 그리고 뭐 사료가 올랐다가 돼지, 닭, 수산, 뭐 어제는 또 뭐죠? 뭐 과자까지 오르고 네. 음식료 수납에도 네. 굉장히 빠르다가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니까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네.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옮겨가는데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 따라가다가 한번 물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의 전성기가 언제였었냐면요. 2014
4년, 5년 이때 이제 국제곡물 가격 급등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7년 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국제곡물 가격이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팁을 하나 드리면 1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료가 오르는 컨셉은 그겁니다. 작년에 제품 가격 올렸고 국제곡물 가격 올라가니까 얘들도 가격 반영시키면서 실적이 좋을 거야 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작년에 가격 올린 거고 지금은 2월 달에 전쟁이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튀었는데 원자재 비용 반영은 지금 시킨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진짜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작년에 한번 올라서 이 가격대가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이익률 계속 좋을 거야라는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작년에 한번 오르고 올해 한 번 더 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반영할 때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많이 급등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적을 한번 보고 대응을 하자. 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 주식의 상승 그래도 반가운 게 네. 뭔가 분명히 스토리와 논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니까 차장님 일주일 동안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외부 변수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묻혀 있어서 잘 안 드러나고 있는데 실적이다, 뭐 테슬라다, 뭐 하고 그래서 안 드러나고 있는데 그저께였죠. 월드뱅크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1% 포인트나 낮췄습니다. 4%에서 3%로 낮췄거든요. IMF도 다음 달에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소매 판매 보면 생각보다 지난달에 0.5% 증가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어디가 좋았냐면요. 리오프닝 쪽이 좋았습니다. 의류나 레저 쪽의 소비는 많이 늘었는데 인터넷 쇼핑 이런 거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많이 사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소비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돈도 쓰고 싶고 한데 내 주머니가 계속 줄어든다. 제가 지난주 나와서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3%대로 떨어졌다. 이거는 평균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돈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어서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 내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수요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업종의 수요를 방어해 줄 수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철강 올라가는 거, 음식료 올라가는 거 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마진율이 높아졌는지 증설을 하는지 그런 업체인지 확인해보고 따라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강관리, 음식료, IT, 부품, PCB 이런 쪽들은 당분간은 좀 좋을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좋던데 뭐 오늘 현대제철도 철강 가격 또 올렸죠. 예. 그런 걸 보면 당분간은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쫓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가 인상으로 정말 살기엔 너무 빠듯해졌지만 네. 주식시장에선 이걸 누릴 수 있는 회사를 또 찾아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네. 있는데 저희 계속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